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 비가 막 그친 거리 위에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끝장나게 힘들었네. 지연은 편의점 앞 자판기에서 커피캔을 꺼내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낮엔 대학생, 밤엔 이자카야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번 달 등록금은 겨우 맞췄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떡하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걷던 중 골목 어귀에서 비틀비틀 걷는 남자와 부딪혔다. 죄송해요. 앞을 잘 못 보고.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어두운 밤, 달빛에 반사된 그의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 괜찮으세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뜻밖의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병을 떨어뜨렸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같이 있어줄래요? 딱 오늘 밤만이라도. 그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뭔가 그 남자에게서 묘한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흔한 취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말투, 옷차림, 분위기까지. 혹시 유명한 사람인가? 지연은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살폈다. 좋아요. 그 대신 내일 아침엔 꼭 일어나셔야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 방 안, 서로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당신도 믿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내 눈이 거짓이 없어 보여서.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졌다.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공기마저 뜨거워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한순간의 감정에 몸을 맡겼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남자.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고개를 돌리니 그의 얼굴이 보였다.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제야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고급 시계, 깔끔한 정장,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분명 어제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지연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지연은 결국 유학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연아, 거기 가서 꼭 잘 살아야 해. 한국 돌아오면 더 멋진 너로 다시 보자. 공항에서 친구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잊자. 어제 그날 밤은 그냥 실수야.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손에 쥔 작은 종이 봉투 안엔 낯선 감정이 담긴 채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봤다. 하얀 보석이 박힌 작고 고운 목걸이. 그날 밤 호텔에서 급히 나오며 손에 들고 나온 남자의 물건이었다. 돌려줘야 했는데 그 순간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렸고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야. 6년 후 서울. 한강 근처 고층 건물 사이로 검은색 외제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류를 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회장님, 오늘 11시에 이사님 미팅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찾으라고 한 목걸이 소식은? 현재까지는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중 1명이 유력합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확실하게 알아봐. 그날 밤 그 여자가 맞는지. 같은 시각 인천공항. 엄마, 우리 이제 서울 가는 거야?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서울이야. 네가 태어난 나라.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나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그날 밤 그 남자의 회사였다. 이서준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일어섰다. 그는 오늘 중요한 외부 면접 일정이 있었다. 대규모 신입 채용 시즌이었고 본인이 직접 선정한 인재들 중 몇 명은 꼭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다. 면접 장소는 본사 9층입니다. 이번엔 계약직 부서 채용이며 마케팅팀과 디자인팀 인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젠 어지간한 얼굴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날 밤에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지연은 면접 대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꼭 붙어야 해! 화이팅! 출국 전날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첫 정식 회사 면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들어가게 될 회사가 바로 그 사람의 회사라는 사실을. 면접이 시작되었다. 다음 윤지연 씨 들어오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이 얼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소개를 시작했지만 서준은 이미 정신이 혼미했다. 잊을 수 없는 눈빛,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향기와 감촉. 그녀가 바로 그 여자였다. 면접이 끝난 뒤 서준은 즉시 비서를 불렀다. 윤지연, 그 여자의 이력서 복사본 가져와.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그냥 호기심이 생겼어. 서준은 말끝을 흐리며 목걸이 펜던트를 꺼내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 여자였으니까. 며칠 후 지연은 합격 전화를 받고 기뻐했다. 엄마, 이제 회사 다녀요? 아이의 말에 지연은 웃으며 끄덕였다. 그래, 우리 민호 이제 유치원도 가고 엄마도 일하니까 바쁘겠네. 그리고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녀의 첫 출근지가 자신이 도망쳤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될 거란 걸. 첫 출근 날 아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엄마 예쁘다! 민호의 말에 지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래? 민호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낯선 환경,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운명이 얼마나 파도처럼 몰아칠지. 회사 로비에 도착한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원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9층 마케팅 부서.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팀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윤지연 씨,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첫날이라 적응할 시간 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 회사 내 식당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입이세요? 잘생긴 남자 직원이 말을 걸었다. 아,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전 박도연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에 있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회의 일정을 마치고 마케팅 부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지연을 응시했다. 지연도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윤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네, 회장님. 지연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 지연은 회장실에 들어서며 손을 꽉 쥐었다. 이상하림큼 낯익은 눈빛.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사람일 리 없어. 서준은 그녀에게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혹시 이 목걸이 본 적 있습니까?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녀가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목걸이였다. 이걸 어디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 밤의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목걸이 어떻게?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목걸이를 6년 전 어느 호텔방에서 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조각처럼 흩어진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그 밤, 어둡고 아찔했던 감각들,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남자의 눈빛과 지금 이 남자의 눈빛이 너무 닮았다. 그게 정말 당신이었나요? 서준은 대답 대신 다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전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단 한 번뿐인 밤이었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서.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우연.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모르게 임신했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 네,
민호 지금 5살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땐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내 아들.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서준은 그녀 쪽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연은 당황했다.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렇다면 천천히,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합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서준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 안에서 그의 시선은 늘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지연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들 사이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준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친구 수지는 지연이 한국에 돌아온 걸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수지는 서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심지어 서준이 찾던 목걸이의 주인인 척하며. 지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혼자만의 감정이겠지. 내가 틀렸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했지만 머지않아 진실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서준의 고백 이후 매일 밤잠을 설치곤 했다. 정말 그 사람일 줄이야. 민호의 아빠가.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감정이 뒤엉킨 채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진의 변화도 점점 뚜렷해졌다. 지연아. 밝게 웃으며 다가온 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오늘 점심에 회장님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 갑작스럽지? 지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이랑 둘이서? 어제 나도 꿈쩍도 안 했는데 먼저 점심 먹자고 하시더라니까? 수진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쿡쿡 아파왔다. 아니야, 수지는 모를 거야. 그날 밤 내가 누구였는지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이야. 지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 복도에서 수진과 서준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무너지는 듯이 아팠다. 며칠 후 서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퇴근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외곽 조용한 레스토랑의 별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서준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잘 있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만든 김밥을 혼자 다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다시 진지해졌다. 그날 밤 이후 전 매일 후회했습니다. 네? 당신을 그냥 보내버린 거요.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묻지 못했죠.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제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서준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운명이죠. 서준은 손을 뻗어 지연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빠를 만난 민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자신의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말씀드린 그 여성이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 지니아 그룹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조지연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은 눈썹을 찌푸렸다. 수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실체가 드러날 시간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서준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 네.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만 더 하려고요. 서준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책상 옆에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혹시 수진 씨랑 친하시죠?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럼 그날 밤 제게 목걸이를 남기고 간 여자가 수진 씨일 리는 없겠죠?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준은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 앞에 올려두었다. 이 목걸이 그날 당신이 떨어뜨리고 갔던 겁니다. 기억나죠? 지연의 시선이 목걸이에 닿자 숨이 턱 막혔다. 작은 은빛 펜던트, 그리고 펜던트 안쪽에 새겨진 그녀의 이니셜 JH, 숨길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게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서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왜 숨긴 겁니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지연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무서웠어요. 나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서 생명을 갖게 됐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깊은 감정이 어렸다. 그 아이, 내 아이 맞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름은 민호예요. 올해 6살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 민호? 그렇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다. 내가 아빠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지연은 미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이제 와서 말해서.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손을 잡았다. 이제 나도 민호를 지켜야죠.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요. 지연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서준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무실 복도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굳어졌다. 지연아? 지연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고 서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했다. 아침부터 반갑네요, 수진 씨. 회장님, 이분이랑 무슨 우연히 마주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중입니다. 서준의 말에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큰일 났어.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 목걸이 말이야. 조지연 거였어. 상대방의 목소리에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회장님이 지연이랑 가까워지기 전에. 아니면 모든 게 끝장이야.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뭐지? 왜 다들 나를 그렇게 보지? 그 순간 팀장인 윤 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지연 씨, 잠깐 회의실로 와줄래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채 회의실로 들어갔다. 거기엔 이미 서준과 인사부장이 앉아 있었다. 지연 씨, 앉아요.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인사부장이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최근에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항 중 허위 기재된 부분은 없었나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서준이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수진 씨가 우리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했던 대학이 실제로는 입학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리가요. 저는 분명히 졸업장도 있고 서류도 다 냈는데 그럼 졸업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요.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온통 뒤엉켰다. 수진이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날 저녁 지연은 수진을 따로 불렀다. 카페 한쪽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한테 왜 그랬어? 수진은 시치미를 뗐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내 학력 문제로 제보한 사람 너지? 그걸 왜 나라고 생각해? 익명 제보였지만 목소리 뉘앙스도 내용도 네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수진은 커피를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나야. 지연은 충격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무 뻔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회장님은 너만 보고 있냐고. 수진아, 그건 넌 이미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냈고 아이까지 낳았어.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모든 걸 뺏어가? 나한텐 그런 기회조차 없었는데?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거야? 기회는 공평해야 하잖아. 네가 가진 걸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독처럼 느껴졌다. 수진아,
넌 진짜 친구였어.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지연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엔 친구 같은 거 없어.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민호가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졸업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했다. 며칠 후 서준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지연 씨, 서류 잘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더군요. 다행이에요. 그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눈을 떴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믿어요. 내가 당신과 민호를 지켜줄 테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며칠 후 회사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연이 회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말부터 유학 경력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까지. 지연은 회사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꿋꿋하게 일에 집중했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지연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들어오세요.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 씨, 힘들죠?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도망치지 마요. 난 지연 씨 편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서준 씨. 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 퇴근 후에 시간 돼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서준은 지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곳 처음이에요. 당신에겐 더 좋은 곳도 어울릴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6회가 흘렀어요. 지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요.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당신을 떠올렸어요. 당신의 얼굴, 목소리, 향기까지도. 서준 씨. 그런데 당신이 사라졌고 난 그 밤에 남겨진 단 하나의 단서, 그 목걸이를 붙잡고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6해 전 떨어뜨렸던 목걸이가 있었다. 그걸 보고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수진을. 그래요. 그녀가 당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난 그녀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민호는 알고 있어요. 며칠 전 병원 기록을 통해 확인했어요. 지연은 벌떡 일어나려다가 서준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내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키워줘서.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란스러웠다. 감정은 복잡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자 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달려왔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우리 민호?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민호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나도 엄마 사랑해.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수진이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서려 있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서준 오빠랑 다시 만나고 있니? 그런 질문 할 자격 있니? 무슨 뜻이야? 그 목걸이 내 거였잖아. 넌 그걸 가지고 있었고 아무 말도 안 했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가 먼저 갖게 된 거였어. 우연이었고 그렇게 된 거야. 넌 그걸 핑계로 서준 씨 옆에 있었어. 그 사람의 기억에 기대면서. 난 그 사람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그 사람은 널 좋아하지 않아, 수진아. 수진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럼 넌 6년 동안 숨었잖아. 도망친 건 너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해?
난 아무것도 뺏으려 한 적 없어. 난 내 삶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를 지켰을 뿐이야. 민호. 그래, 민호는 서준 씨 아이야. 넌 그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지.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닫았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하자, 수진아.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다음 날 서준은 지연과 함께 민호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민호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반짝이며 뛰어다녔다. 와, 이거 타도 돼요? 엄마, 아빠! 서준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민호는 천진난만했고 둘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지연의 말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현실이 될 거예요. 매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게요. 지연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며칠 뒤 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최근 사내 연애 루머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존재는 사실인가요? 서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겼다. 맞습니다. 전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제 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래가 술렁이었지만 서준은 당당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방송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가 묻는다. 엄마, 아빠가 우리 이야기 말한 거예요? 응, 맞아.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거예요? 지연은 민호를 꼭 안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날 이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엔 늘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6년이라는 세월은 아이를 키우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준우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유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운명의 장난처럼 그와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박유나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사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6년 전 그날 밤을 함께했던 남자 정세연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깊은 눈매, 매서운 카리스마까지.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겨야 했다. 세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다. 그에게 있어 유나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고 아직 그녀가 바로 그날 밤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연은 그녀를 어딘가 낯익다는 듯 바라봤다. 이상하네. 어디서 봤던 얼굴인데.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 그날 밤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떠난 후 단 하나의 단서로 남은 목걸이만이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 이후로 그는 줄곧 그 목걸이의 주인을 찾고 있었고 어느 순간 친구의 연인으로 소개받은 지연이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지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그녀가 그 여자였다고. 그리고 세연은 믿었다. 유나는 매일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다. 그녀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준우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점점 세연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진심, 그의 상처,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신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유나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지연은 유나가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함을 느꼈다. 박유나가 여기 있다고? 그녀는 곧장 사무실로 내려갔다. 마주친 유나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유나야, 오랜만이네. 네가 여기 다니게 될 줄 몰랐어.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러다가는 모든 게 들통날지도 몰라. 안 돼. 절대로 안 돼. 며칠이 흐른 뒤 유나는 팀장으로부터 정세연 회장의 개인 비서 업무를 맡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유나 씨,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지목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그의 스케줄을 관리해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나지?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다. 정세연은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녀의 눈빛, 말투, 모든 게 익숙했다. 정말 어디서 봤던 사람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세연은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유나를 불렀다. 박유나 씨, 네, 회장님. 혹시 예전에 나랑 만난 적 있습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눈을 피했다. 아마 착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세연은 다시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분명히 이걸 떨어뜨린 그 여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일지도 몰라. 한편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준우 잘 지냈어? 응.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축구했어.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의 불안한 하루를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곧 찾아올 거란 걸. 다음 날 지연은 세연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며 거울을 들여다봤다. 오늘은 확실히 마음을 잡아야 해. 세연이 도착하자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늘도 멋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아직도 그날 밤 생각나. 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너였을까? 지연은 순간 머뭇거리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떨어뜨린 목걸이잖아. 하지만 그 순간 세연의 뇌리에는 유나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아니야. 무언가 이상해. 며칠이 지난 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다. 유나는 세연의 비서로 회의 준비에 바삐 움직였다. 박유나 씨,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유나는 조용히 그의 앞에 물과 문서를 놓았다. 세연은 무심코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감정 대체 뭐지? 회의가 끝난 후 세연은 그녀를 불렀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사무실로 향했고 세연은 문을 닫았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예전에 저를 만난 적 없습니까?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비서일 뿐입니다. 저와 같은 얼굴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연은 그 떨림을 느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었다면 왜 숨깁니까? 유나는 충격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날 일하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목걸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는 그녀 앞에 목걸이를 꺼내놓았다.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들어섰다. 세연 오빠, 우리 약속 잊었어? 분위기는 일순간에 깨졌다. 유나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지연은 유나가 나가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연을 바라봤다. 그 여자 뭔가 수상해. 오빠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냥 비서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유나는 건물 옥상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들킬 뻔했어. 세연 씨가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의심인 걸까? 가슴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들여다봤다. 바로 세연과 똑 닮은 준우의 사진이었다. 언젠가는 아빠와 아들이 만나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날 밤 유나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다. 세연이 보여준 그 목걸이, 바로 자신이 6해 전 그날 밤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었다. 설마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유나는 조심스레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준우의 첫 초음파 사진과 작은 아기 손도장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준우야, 내 아빠는 이미 널 보고 싶어 하고 있을지도 몰라.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회사에선 새로운 프로젝트 출범식이 열렸다. 유나는 행사 진행 담당자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 자리에 지연도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등장했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연은 세연 곁에 서서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세연 오빠 오늘 나 어때? 세연은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을 뿐 시선은 무심코 행사장 끝에 서 있는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돌렸지만 세연의 눈빛은 놓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뒷정리를 하다가 지연과 단둘이 마주쳤다.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솔직히 말해요. 당신 세연 오빠랑 전에 무슨 관계 있었죠? 유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냉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 그날 밤 목걸이 내가 찾아낸 그 여자가 당신이 맞는 것 같아서요. 맞죠?
유나는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그건 오해예요. 지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해로 끝나야 할 거예요.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당신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유나는 준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엄마! 준우는 그녀를 향해 달려와 안겼다. 우리 준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새로운 친구랑 싸웠어. 그 친구가 내 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유나는 멈칫했다. 목걸이? 어떤 거? 아빠랑 똑같이 생긴 목걸이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준우가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날 밤 유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연 씨도 의심하고 있고 세연 씨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쓰다 멈췄다. 세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며칠이 흐른 뒤 세연은 책상 위에 놓인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연에게 확인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목걸이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다른 인물이 떠올랐다. 유나. 왠지 모르게 그녀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 세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가 일하는 부서로 향했다. 유나는 오늘도 바쁘게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유나 씨, 잠깐 괜찮아요? 고개를 들자 세연이 서 있었다. 아, 네. 회장님.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유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숍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세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나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6해 전 어떤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해요.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날 우연히 한 여자와 만났고 그날 이후로 그녀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 목걸이 혹시 본 적 있어요? 세연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 순간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세연은 그 대답에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커피숍을 나서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 목걸이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세연 씨는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준우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준우의 성장 과정과 혼자 견뎌낸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한 장에서 그녀는 멈췄다. 바로 준우가 돌잔치 때 목에 걸었던 작은 목걸이. 그 목걸이는 세연이 보여준 그것과 똑같았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유나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 하나를 적었다.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그리고 수신자란에 강세현의 이름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회사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다. 어젯밤 보낸 문자의 답장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늘 반드시 세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결심을 했다. 준우야, 엄마가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게.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떴다. 오늘 퇴근 후 옥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침내 시간이 왔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유나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옥상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미 세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왔어요. 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돌아봤다. 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에 목걸이 이야기 했었죠? 네. 내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사실 지금 말하려고 해요. 세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술에 취해 우연히 부딪히고 호텔까지 가게 됐던 그 밤, 그 여자는 바로 저였어요. 세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왜? 지금에서야 말한 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고 무엇보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이후 난 아이를 가졌어요.
세연의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아이,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준우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세연의 모든 세상이 무너진 듯했다. 지금껏 목걸이 하나만을 단서로 그녀를 찾아 헤맸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 혼자 키우고 있었다니. 유나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준우를 키우면서 많이 울고 웃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세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함께 할게요. 준우와 당신 곁에 꼭 있을게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세연은 준우를 만나기 위해 유나의 집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작은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세연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너 이름이 뭐야? 강준우요. 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아빠가 온다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세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아빠 맞아. 만나서 정말 반갑다, 준우야. 유나는 멀리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순간, 준우가 아빠를 만나고 그들이 함께 웃는 모습. 세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렇게 안아보는 게 꿈만 같네. 준우는 순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냄새 좋다. 아빠도 나 좋아해요? 그럼 아빠는 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였지만 준우의 밝은 말투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빠, 나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요. 꼭 오실 거죠? 물론이지. 아빠가 제일 앞에 앉아서 박수 쳐줄게. 유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준우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일까봐 걱정돼요. 세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준우의 아빠예요. 책임지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 세연은 약속대로 유치원에 갔다. 무대에 선 준우는 긴장한 듯했지만 아빠가 눈앞에 있는 걸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을 찍고 있는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이와 아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피어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 그날 밤 유나는 잠든 준우를 바라보며 창밖을 바라봤다. 세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 곁에 섰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기회를 줘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유나 씨,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며칠이 흐른 뒤 유나는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세연 씨, 준우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녀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준우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세연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고마워요. 절 믿어줘서. 시간이 흐르면서 세연과 준우는 더욱 가까워졌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아빠였다. 아빠, 우리 매일 이렇게 놀 수 있어요? 그럼 아빠는 이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지수는 우연히 유나와 세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왜 저 여자가 아직도 세연 오빠 곁에 있는 거지? 지수는 분노로 가득 찬 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세연의 사무실로 지수가 찾아왔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세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그날 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걸이. 그것은 유나가 잃어버린 그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세연은 당황한 듯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이걸 어디서?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날 밤에. 지수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오빠는 기억 못하겠지만 우린 그날 함께 있었어요. 난 오빠를 사랑해요. 그 여자보다 내가 훨씬 오래 기다렸어요. 세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수야, 혹시 지금? 그날 내가? 그래요, 나였어요. 그날 밤 우린 함께였어요. 하지만 세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야, 아니라고. 너는 아니었어. 느낌이 달라.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밤의 향기와 분위기. 넌 아니야. 유나는 최근 들어 세연과 준우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우야, 아빠랑 놀았어?
응. 아빠랑 자전거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아빠가 그림책도 읽어줬어. 그 말에 유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그날 저녁 유나는 세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연 씨, 혹시 그날 밤 기억나요? 그날 밤이라니? 6년 전 그날 우리 처음 만난 날이요? 세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사실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나를 피하듯 도망쳤기에 내가 다가가면 더 멀어질까봐 기다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눈을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구지? 세연이 문을 열자 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요. 세연이 당황하자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너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 다 알고도 내 앞에서 모른 척한 거였어? 오빠를 뺏기 위해 일부러 나타난 거잖아. 아니야,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날 목걸이 떨어뜨렸다는 거 내가 알게 된 이상 절대 용서 못해. 지수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유나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야? 이혼 서류야. 이거에 사인해. 오빠랑 넌 절대 함께할 수 없어.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고 세연은 서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지수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와 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오빠를 사랑해. 오빠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 믿었어. 그건 내 착각이야. 미안하지만 난 유나를 사랑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오빠 아이야? 세연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던 결말이 아니야. 그녀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지수는 흐느끼며 문 앞에 주저앉았고 세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지수야, 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이겨내야 할 감정이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왜? 왜 하필이면 유나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서 다 빼앗아가는 애야? 유나는 한 걸음 다가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미안해.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준우가 방에서 나와 울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 왜 울어요? 지수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눈물을 훔치며 애써 웃었다. 이모는 그냥 좀 속상해서 그래. 준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울지 마요. 우리 엄마도 나도 이모 좋아해요. 그 말에 지수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고 유나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속삭였다. 우리 준우 정말 착하네. 그날 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세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해온 소식이 있었다. 회장님, 지수 씨가 미국으로 떠나셨답니다. 장기 체류 예정이라고. 세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며칠 후 유나는 회사 로비에서 세연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용한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저 두 사람 혹시 연애하나? 회장님, 진짜 멋있다. 여직원들 다 울겠네. 세연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유나 씨는 제 연인이자 준우의 어머니입니다.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박수 소리와 환호가 퍼졌다. 유나는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세연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세연은 유나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6년 전 난 너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걷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세연 씨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그 순간 세연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유나 씨, 나와 함께 해줘요. 준우의 엄마로 나의 아내로.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입을 맞췄고 파도 소리가 그들의 축복처럼 들려왔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세연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과거도, 아이의 존재도, 심지어 자신이 속았던 시간조차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이해한 걸까? 그가 보는 유나는 과연 진짜 유나일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세연과 함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웨딩숍을 찾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본 세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 과찬이에요.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나야,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예전에 둘이 함께 알바하던 오래된 카페였다. 지수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너 많이 변했더라. 넌 여전히 예쁘네. 그게 더 괴롭다. 지수가 씁쓸하게 말했다. 유나는 조용히 앉으며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불렀어?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유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날 네가 세연 씨와 처음 만난 그날 밤, 사실 나는 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방에 가게 된 걸 알고 있었어. 유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사실은 내가 내 핸드폰으로 너희 둘을 부르게 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그땐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유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난 너를 이해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지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행복해져, 유나야. 그 말과 함께 지수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다. 유나는 남은 자리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네가 세연 씨 방에 잘못 들어가도록 만든 것도 나였어.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었어. 너한테 늘 열등감을 느꼈거든. 예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너한테. 유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우연, 그날의 혼란.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네가 사라지고 연락도 끊기고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너는 내 친구였어. 내가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정말 미안해. 그냥 이 말은 하고 싶었어. 그동안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네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용기 내서 연락했어. 유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이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모든 건 지나가 버렸고 그녀는 세연과 다시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혼자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하늘은 맑았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 저기 강아지 봐. 그래, 조심해서 다가가야 해.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집에 돌아온 유나는 세연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와 만났어요. 세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래요. 유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게 내가 알게 된 진실이에요. 유나의 고백에 세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수가 그랬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감정이 느껴졌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랑 나?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작된 인연이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세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당신을 떠올렸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밤이었는데 당신은 사라졌고 그 기억만 남았죠.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혔다. 나는 당신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유로 만나든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세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어요. 나와 닮았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네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요.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 아이 우리 함께 지켜요.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 감춰진 진실,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새로운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지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유나야, 너한테 사과할 기회를 제대로 받고 싶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줘. 유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다. 좋아, 마지막으로 만나자. 카페 한 구석, 지수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유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봐주다니. 유나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사과는 진심이면 돼.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해. 하지만 우리 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아.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기억해줘. 며칠이 지난 후 유나는 지안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지안은 활짝 웃으며 나비를 쫓고 있었고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나비 잡았어! 지안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잘했어, 우리 아기. 유나는 그를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늘진 나무 아래서 그들을 바라보던 세연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런 장면을 내가 평생 기다렸나 봐요. 유나는 놀라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해요? 세연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을 보고 있었죠. 지안은 수줍게 엄마 뒤에 숨었다. 세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췄다. 지안아, 기억나? 우리 같이 자동차 모형 조립했던 거? 지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 아니, 아저씨.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그냥 아빠라고 불러줄래? 유나는 숨을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안은 아빠라는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아빠,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었다.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순간에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준 사람.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 나를 위해, 지안을 위해, 그리고 세연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유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의 이름이었다. 지수야? 유나야, 나 사고 났어. 뭐? 어디야 지금? 응, 병원이야? 미안해. 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지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침겹게 말했다. 나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은 뺏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유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이렇게 늦게 말해? 우리 좀 더 일찍 풀었더라면. 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기계음이 점점 느려지며 긴장감이 흘렀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수야, 안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수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러졌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그녀의 영정사진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유나는 가슴 깊이 눈물을 삼켰다. 지수야,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길 바래. 유나는 조용히 기도하며 그녀와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며칠 후 유나는 세연과 함께 지안의 입학식에 참석했다. 지안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세연은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지안? 멋지다. 유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평범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세연은 유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유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과 지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지수야, 우리 이제 진짜 안녕이야. 유나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편 세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공지를 전하고 있었다. 앞으로 본사 내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복지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옆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듬해 봄, 유나는 작은 꽃집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지안의 정원. 햇살 가득한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안이 달려왔다. 엄마! 아빠가 도시락 싸줬어! 그래! 우리 세연 씨 점점 요리에 자신 붙나 보네? 지안은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말했다. 삼색김밥이야.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네.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다. 그녀가 잃었던 것들, 아팠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6년 전 운명처럼 마주친 그 밤이었다.